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정오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전격적으로 당국 회담을 제의하고 정부는 장관급 회담을 열자고 답했습니다. 이에 북한이 9일에 개성에서 당국 실무 접촉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12일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데 대해 오는 9일 개성에서 남북 당국 실무 접촉을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맨 처음에 북한이 파격적으로 여러 가지 우호적인 제안을 내놨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장관급 회담이라는 형식을 내세워서 역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북한이 개성 우리의 홈그라운드로 너희들이 먼저 들어오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주도권 싸움을 펼치고 있는 양상인데요. 우리 당국에서 북한에 답을 달라고 북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다시 한번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측의 제의와 정부의 역제의 모두 회담 의제로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간 협의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측과 합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첫 회의에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경욱 기재부 1차관이 참석합니다.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어제 밝힌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04년 7월 싱가포르의 한 법무법인을 통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란 유령 회사를 세웠고 이 회사에 연계된 계좌를 이 은행에 만들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이 블루 아도니스의 각종 서류를 보관할 뿐 아니라 회계, 행정 등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해 관리해준다는 뜻이라며 은행이 위탁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한 자금을 거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7일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정오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전격적으로 당국 회담을 제의하고 정부는 장관급 회담을 열자고 답했습니다. 이에 북한이 9일에 개성에서 당국 실무 접촉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12일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열자고 제의한 데 대해 오는 9일 개성에서 남북 당국 실무 접촉을 갖자고 제의했습니다. 맨 처음에 북한이 파격적으로 여러 가지 우호적인 제안을 내놨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장관급 회담이라는 형식을 내세워서 역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다시 북한이 개성 우리의 홈그라운드로 너희들이 먼저 들어오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주도권 싸움을 펼치고 있는 양상인데요. 우리 당국에서 북한에 답을 달라고 북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답을 내놓을지 다시 한번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측의 제의와 정부의 역제의 모두 회담 의제로 개성공단 정상화,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간 현안을 두루 담았습니다. 또 회담이 성사된다면 남북 관계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북한이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한 것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수순이었습니다. 북은 지난달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특사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중국을 방문해 육자회담을 비롯한 대화 재개 용의를 표명한 것을 시작으로 한반도 정세를 대화 국면으로 전환할 뜻을 분명히 해온 바 있습니다. 그 연장에서 북은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관계자 방북을 허용할 뜻을 밝히는가 하면 6.15 기념행사를 민족공동행사로 개성이나 금강산에서 열자고 제안하는 등 우회로를 통해 남측의 대화공사를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이 같은 북측의 공세는 남남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당국 간 회담 제의에 호응하라고 일축하자 북은 다음 수순으로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해온 셈입니다. 특히 북한의 회담 제의는 미중 정상회담을 바로 앞두고 이뤄져 북한의 이 같은 제안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즉 북한의 전격 대화 제의는 남북 대화 분위기와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외에도 회담 의제로 거론된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현안도 속도를 맞춰가며 순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단신입니다. 원전 부품 비리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모든 원자력 발전소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전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 원전 공기업 퇴직자의 유관업체 재취업 금지 대상을 확대하고 퇴직자를 활용한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최근 문제가 불거진 신고리와 신월성 원전뿐 아니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의 모든 원전의 부품 시험 성적서 12만 5천 건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오는 12일에 첫 정책협의회를 갖습니다. 보육 문제와 원전 사태에 국한된 첫 논의의 장입니다. 민주당 장병원 정책위의장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향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야당과 정책협의회가 지속으로 열 수 있도록 정부 측과 합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첫 회의에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경욱 기재부 1차관이 참석합니다.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어제 밝힌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의 페이퍼컴퍼니 설립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004년 7월 싱가포르의 한 법무법인을 통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블루 아도니스란 유령 회사를 세웠고 이 회사에 연계된 계좌를 이 은행에 만들었습니다. 뉴스타파는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이 블루 아도니스의 각종 서류를 보관할 뿐 아니라 회계, 행정 등 전반적인 업무를 대행해 관리해준다는 뜻이라며 은행이 위탁 경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한 자금을 거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7일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